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넓은 평지에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게러지와 관리하기 딱 좋은 크기의 마당이 있는 개성 있는 각양각색의 집들. 전원주택의 로망을 가진 분이라면 머릿속에 한 번쯤 그런 마을을 그려보셨을 텐데요. 마음으로 상상했던 그 마을을 이곳에서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김포시 월곶이고 저는 하우스로그 김선훈이에요. 170세대 규모로 민관 최초로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는 덕분에 도시가스와 오폐수 직관의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었고 넓은 평지에 형성이 되다 보니 경사에 대한 부담도 없어졌어요. 내 집 주차장까지 교행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과 7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벙커 주차장이 가능한 필지도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도 자차 약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니까 큰 불편은 없으리라 예상이 되고, 수도권 제2순환선과 더불어서 계양 강화강 고속도로도 건설된다고 하니까 도로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에요.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건폐율 40% 지역이고 대지 전용으로 80평부터 200평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실 샘플하우스는 대지 전용 100평, 1층 28평, 2층 18평, 경량 목구조이고 분양가는 7억 1,7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단지의 중간쯤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유해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어 보니까 오늘 날씨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공기가 굉장히 상쾌하고 맑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왼쪽 필지부터 이렇게 거의 벙커 주차장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단지 입구 쪽에는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상 주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지는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정확히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한 25,000평 가까이 되지 않는 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도시 택지지구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로도 관리 주체가 김포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유지 보수잖아요. 도로가 망가지거나 보수를 해야 될 때 김포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설 작업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단지 들어오는 길이요, 지금은 들어오는데 교행이 안 되는 이 복잡한 도로가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 단지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2차선으로 확충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단지는 아무래도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오고요. 가운데 편의시설 같은 이런 시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간에 공원도 군데군데 생기고 있고요. 손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주차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공용주차장도 2군데가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약 한 45대에서 5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한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기 아래쪽 필지는 또 어떤지 그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저 위쪽에 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요, 여기 단지가 엄청 커서 그런지 여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주차장이죠. 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질척거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는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카포트를 설치해서 눈비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카포트의 지붕 위에는 3kW짜리 태양광도 설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앞에서부터가 140평짜리 분양이 되는 거고요. 제 뒤에 이렇게 낮은 벽이 보이실 텐데 이 벽 쪽으로 해서부터 100평짜리 분양이 되는 집이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 앞으로 왔는데요. 지금 카메라 앵글에서 보이는 이 정도 크기가 100평으로 분양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면적이 될 겁니다. 왼쪽 편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분양받으실 100평의 토지에는 이쪽이 아마 주차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집을 지은 회사는요, 더전 하우징이라는 회사에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조 건축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잔디가 잘 만들어져 있고 마당도 아주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집 주변으로 약 16그루 정도의 조경수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보시면은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요, 2층에 있는 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1층에만 있는 게 테라스니까 착오 없이 아시면 되겠고, 여기는 바닥에 지금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라 페데스탈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를 덮어서 위에 타일을 덮는 방식도 있는데, 여기는 타일 사이사이로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도록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외장은요, 징크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당을 다 보셨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성인이 한 5, 6분 정도 서 계셔도 되는 크기다 라고 보이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이제는 기본이죠. 당연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신발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올라가지 않게끔 단차 시공 당연히 해드렸고요. 우리가 많이 밟을 수 있는 자리는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내부 전체 가구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신발장처럼 이런 톤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신발장은요, 내부가 한 통 반짜리인데 와이드한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이 열리는 비대칭 양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문도 열리는 거니까 이사하실 때 큰 짐 쑥쑥 잘 넣을 수 있겠죠. (1층은) 28평의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 방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쪽에 마련된 다이닝 공간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큰 사이즈의 식탁이 들어와 있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이죠. 양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더 배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동선에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머리 위쪽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닝 공간에도 포인트 월을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도 시각적으로 약간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창을 통해서 마당 쪽으로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바베큐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시면은요, 여기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하기도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주방의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요, 3구짜리 인덕션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하츠 제품의 아일랜드용 후드가 또 이렇게 멋있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수대는 이쪽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환기창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도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움직여 보니까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식기세척을 위해서 또 이쪽에 움직이는 동선이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장도 폭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많은 식자재를 올려놓고 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방의 톤이 아이보리 톤이라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 왼쪽에도 아주 사이즈가 큰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 물질이 묻어도 닦아내기 쉬운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은 이쪽, 그리고 제 아일랜드장의 제 앞쪽, 그리고 이 전면도 전부 수납이 가능하니까 수납은 꽤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장이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넣고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하중에 의해서 상부장이 약간 처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처짐 방지 예방을 위한 지지대까지 설치를 해 놓은 상태니까요, 좀 세심하게 보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주방 가구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구는요, 전부 NX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구라는 게 그렇게 크게 고장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 받으셔야 되잖아요. 메이커 제품이니까 그런 AS에 관련된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주방 바로 옆으로 이어져 있는 다용도실에는요, 보시다시피 보조 주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구짜리 인덕션이 들어있고요, 작지만 개수대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하실 때 냄새 나는 요리 같은 거는요, 여기서 하셔도 되겠고, 오래 끓이는 것도 당연히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환기창까지 되어 있으니까 환기도 충분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오른쪽으로 세탁기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온수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를 타워형으로 쓰시던 아니면 양 옆으로 놓고 쓰시던 충분한 공간이 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의 공간은요, 3.8m, 4.6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P는요, 제 뒤쪽으로 이렇게 소파를 놔뒀는데 텔레비전을 거의 여기다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이닝 공간과 약간 분리도 시킬 겸 해서 소파를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디크닉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고 아르곤가스가 채워져 있는 3중 유리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과 틸팅의 기능이 있는 제품이니까 환기를 시킬 때는 틸팅만 시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 창을 통해서 우리 집 마당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보이드 공간으로 아주 널찍하게 개방감 좋게 가슴이 뻥 뚫리게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 높은 층고에 걸맞게 또 저렇게 창이 아주 크게 나여 있죠. 채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창호가 큰 창이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런 보이드 공간이 요즘에는 점점 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맞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원하시면 모델하우스처럼 이런 거를 유지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아파트 같은 그런 게 좋다 하시면은요, 여기를 막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바닥재는요, 포쉐린 타일이 사용이 되어 있고 1200에 600짜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조잡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실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파여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요, 나중에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을 원하시면 키 큰 수납장도 만들어 드리고, 화분 같은 거 올리는 거 좋아해서 하프장 원하시면 하프장으로도 만들어 드리고요, 책꽂이 형태의 오픈형 수납장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벽을 여기까지 당겨서 왼쪽에 있는 다용도실의 공간을 더 넓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게스트 화장실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넓히거나 줄이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니까 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물탱크가 작은 거예요. 여기는 로우탑이라고 합니다. 옆에랑 붙어있는 일체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손을 씻을 수 있는 여기 세면기가 좀 작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모양은 예쁩니다. 테라조 타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졸리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타일 세면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 타일 세면기는 어쩔 수 없이 이 모서리 부분을 졸리컷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서리 부분을요, 아주 처리를 잘한 것이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1층에 준비된 안방은요, 3.7m, 3.2m 정도 되는 크기가 됩니다. 작은 방 아니죠. 여기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을 해드렸고요. 다른 데하고 좀 특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천정에 간접 조명을 넣기 위해서 우물 천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 다 사각형의 형태인데 얘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좀 눈에 끄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쪽 편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반달형 템바보드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좀 딱 줬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조명도 들어가 있죠. 조명으로 한층 멋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조주택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코너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작은 크기의 코너창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개방감 역시 좋고, 여기서도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구조예요.
드레스룸의 공간은요 이미 이렇게 그 시스템 선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요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밖에 꺼내서 일자로 쫙 펼친다 그러면은 한 10자 정도 되는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전신 거울이 있는 여기도 열어보면요 안에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옷걸이까지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적절한 용도로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간을 좀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좀 예쁜가요? 제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왔는데요. 안방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좀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지금 인조 대리석으로 아예 이렇게 세면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틈이 일절 없기 때문에 청소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진 부분도 전혀 손배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면기 같은 경우에는요, 와이드한 형태의 탑볼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부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때 걱정도 많이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만들어진 욕실 선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조적 파티션 위에까지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용품, 샤워용품은 이쪽을 이용해서 수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야, 요즘에는 많이 못 보는 건데 지금 비치 색상의 타일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특색 있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어가 달려있는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물 튀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저 욕조를 치우고 샤워하는 공간, 볼일 보는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고 만들어져 있는 집이니까 이 상태로 보시는 게 맞겠죠. 욕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완전 반신욕하기 딱 좋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반신욕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딱 책도 보고 핸드폰 보면서, 그러다 심심하면 밖에 경치 보고 환기시킬 수 있는 창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매립되어 있는 선반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정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벽이요, 다른 데는 보통 직각과 직각이 이렇게 만나서 벽이 딱 이렇게 90도를 이루는데 얘는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코너 부분 청소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는요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 쓰는 짐이나 청소기 같은 거 보관을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그러면은요 이 문짝을 떼고 강아지 집 만들어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수직으로 서 있는 판과 우리가 밟는 이 상판을 색상을 달리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예쁘고요. 우리가 발로 밟는 모서리 부분도 라운딩 처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밟아도 아프지 않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2층은) 18평의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첫 번째 보는 방이 되겠습니다. 3.7m, 3.2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을 해드렸고, 이 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창이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개폐도 됩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납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납을 원하신다 그러면은요 제 왼쪽 벽에다가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방의 구조상, 출입구의 구조상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 1층에 있는 방도 마찬가지지만 2층 바닥도 전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2층에 준비된 외부 베란다인데요. 여기는 1.9m, 5.7m 정도 되는 크기가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아주 넓어도 우리가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사용하기 딱 좋은 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도 자연스러운 배수를 위해서 페데스탈 방식으로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일 사이사이로 물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을 하시라고 외부 전기는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 쓸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겨울에는 어차피 얼어서 못 쓰거든요.
공용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외부를 볼 수 있는 커다란 픽스창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와 보니까요, 사이즈가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조적으로 이렇게 파티션도 만들어 놨는데 이 위쪽에 선반처럼 이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품들 놓고 쓰시면 되고, 펜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파티션이요. 안쪽에 보시면은 매립되어 있는 선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전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면도하실 때 쓰시라고 이렇게 거울도 달려 있고요. 전부 테라조 타일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시킬 수 있는 창 당연히 만들어 드렸고요. 저희가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는 제 왼쪽에 카운터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세면기가 아래로 들어가 있는 언더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언더볼 형태의 세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청소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탑볼은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뒤에 손이 들어가기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제 마음에 드는 세면기 설치가 되어 있고, 변기 역시도 로우탑 방식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보니까요, 우리 집 아래쪽 거실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창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바라보는 그림조차도 뭔가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저희 그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 신발장 보셨잖아요. 거의 그거와 같은 톤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벽도 인테리어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만져보니까 질감도 느껴지면서 좀 꽤 고가의 제품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쪽 편에는 또 일부 나눠서 템바보드로 마감을 했는데, 이 템바보드도 좀 가벼운 색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놓고 나니까요,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2층에서 두 번째 보는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2.7m, 3.6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요 이제 말하면 입 아파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체감을 시킬 수 있는, 환기시킬 수 있는 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창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이중창하고 비교를 하면서 춥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열 관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에 맞게 다, 기준에 맞게 다 생산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중창이어서 따뜻하고 단창이어서 춥고 이런 기준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어쨌든 단열 요건에 충족이 되는 제품이니까 전혀 요만큼도 1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구 배치하기 용이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 사용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 이런 패턴의 벽지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은요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은 방이지만 드레스룸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출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만들었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작은 방이니까 여기는 두세 명이 사용할 게 아니라 한 명이 쓸 거잖아요. 한 명이 사용하시기에는 이 정도 느낌이면은요 절대 작은 드레스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행거도요 전부 NX 제품이고요. 여기 전실 거울 달려 있으니까 나가실 때 이렇게 예쁘게 잘 보고 나가시면 되겠고, 이 전실 거울 열면 안쪽도 똑같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2층에 준비된 작은 거실입니다. 진짜 작은 거실이에요. 자, 여기를요 진짜 우리 가족들끼리 사용하는 가족실 용도로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차 한잔 마시는 공간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왼쪽 편에 보시면 발코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건축 면적에 지금 들어가 있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나는 우리 제2의 거실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쪽까지 연장을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를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방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에다가 가벽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고요. 문도 설치하시면 충분히 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쪽에 여기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발코니 공간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시죠? 나가 볼게요.
여기도 와보시면 위쪽에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비를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지금 연출된 대로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사실 전혀 무방해요. 여기도 쓸 수 있게 전기 하나는 당연히 빼드렸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작은 거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확장을 만약에 하신다 그 가정을 하면은요 약 4.2m, 2.5m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꽤 큰 방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은 대지를 아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고 있지만 동네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정말 멋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도 살고 싶네요. 잘 보셨습니까?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뭔가 피부로, 눈으로 와닿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완성이 된 후의 모습을요. 그때가 되면은 아마 이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오래된 구옥도 있고 신축으로 지어지는 집도 있긴 하지만 여기처럼 대단지가 없고요. 관리가 또 여기처럼 되는 곳이 없고요. 기반시설이 또 여기만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시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어떤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우스로고 김선은이었어요. 감사합니다.